야, 너 아직도 찌질하게 살아? 이리 와서 술이나 따라봐. 그 순간 침묵하던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준비해온 진짜 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서울 변두리의 한 고등학교. 주인공 김태수는 전형적인 왕따였습니다. 키는 작고 안경을 쓰고 말도 더듬고 모든 조건이 괴롭힘의 대상이었죠. 특히 반에서 제일 힘이 센 일진 박진우는 태수를 매일같이 괴롭혔습니다. 야, 김태수, 내 가방 들어. 복도에서 절하고 지나가. 점심시간에 내 도시락 사와. 태수는 매일 굴욕을 당했습니다. 교실 청소는 항상 혼자, 급식 배식은 맨 마지막, 쉬는 시간마다 심부름. 그런데 가장 끔찍했던 건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태수를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태수에게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야, 김태수, 3년 동안 내 밑에서 잘 굴렀다. 상이나 하나 줄게. 무릎 꿇어. 태수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태수의 머리를 발로 눌렀습니다. 너 같은 찌질이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명심해. 그날 태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겠어. 태수는 그날의 굴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도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대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건설안전공단에 입사했습니다. 거기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서류만 보는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천천히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에 드디어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현장 안전을 점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리였죠. 태수는 그 자리에서 철저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건설업체는 가차없이 적발했고 안전 규정을 어기는 곳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동료들은 태수를 철벽 감독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박진우를 다시 만날 날을요. 2025년 가을 50세가 된 김태수에게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95학번 대성고등학교 3학년 7반 동창회. 태수는 초대장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사실 태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 회사가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든 걸 조사해뒀거든요. 동창회 당일 태수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20명 정도가 와 있었고 저 구석에는 박진우가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덩치가 컸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야, 너희들, 나 오늘 기분 좋다. 소주 10병 시켜. 태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한참 뒤에야 태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야, 김태수 아니야?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크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야, 김태수, 30년 만이네. 너 아직도 그 조그만 모습이야? 하하.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태수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야, 너 요즘 뭐해? 아직도 찌질하게 살아? 태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진우는 더 신이 났습니다. 야, 김태수, 추억 생각해서 말인데 옛날처럼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리 와서 나한테 술 한 잔 따라봐.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동창들은 말렸습니다.
야, 진우야, 그만해. 우리 이제 다 50 넘은 아저씨들이야. 하지만 진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때? 추억이잖아. 야, 김태수. 빨리 안 와? 그 순간 태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태수는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술병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수는 서류 봉투를 식탁에 툭 놓았습니다. 박진우 씨, 이거 받으세요.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설안전공단 긴급 시정명령서, 대성건설 영업정지 통보서, 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태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운영하는 대성건설. 지난 3개월간 총 47건의 안전규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식당이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안전난간 미설치 12건, 안전교육 미실시 8건, 안전장비 미지급 15건, 불법 하청 12건. 태수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안전장치 없이 진행하다가 지난달 노동자 한 분이 중상을 입으셨죠. 진우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너가 어떻게... 저는 건설안전공단 수도권 본부 감독관 김태수입니다. 태수는 명함을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씨 회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3개월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2억 원, 대표이사 업무 정지 6개월. 이게 진짜야?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식 문서입니다.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태수야. 아니, 김 감독관님. 이건 좀... 태수가 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진우 씨, 저한테 태수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는 친구가 아닙니다. 진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 김 감독관. 우리 고등학교 동창 아니야? 그때 일은 그냥 장난이었잖아. 태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난이요? 제가 3년 동안 당한 게 장난이었다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를 심부름꾼으로 부리고 무릎 꿇게 하고 졸업식 날 머리를 발로 밟았던 게 장난이었어요? 다른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태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공부했고 시험 봤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복수하려고? 나한테 복수하려고?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진우 씨 회사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분. 척추골절로 6개월 입원 중이시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셨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40대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 새 아이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박진우 씨는 산재 처리도 안 하고 치료비도 안 주고 오히려 그분 탓이라고 하셨죠? 진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게 저는 그분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울면서 하소연하시더군요. 남편이 다쳤는데 회사에서 책임을 안 진다고.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박진우 씨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구나.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동청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불법 하청, 임금 체불, 4대 보험 미가입. 태수는 서류를 진우 앞에 던졌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진우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비굴함이 사라지고 대신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이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찌질이야. 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 괴롭혔어. 그게 어쨌다고? 그게 복수할 이유가 돼?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법 집행입니다. 진우는 비웃었습니다. 법 집행? 웃기고 있네. 너 지금 사적 감정으로 하는 거잖아. 태수는 조용히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상관에게 이해 신청하세요. 여기 연락처 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좋아. 내가 진짜로 이해 신청할 거야. 너 각오해.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세요. 하지만 제 점검은 다른 감독관 2명과 함께 진행했고 모든 위반 사항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씨가 노동자에게 산재를 숨기고 개인 합의를 종용한 녹음 파일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은 30년 전에도 쓰레기였고 지금도 쓰레기입니다. 식당 안이 완벽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30년 전에는 제가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제가 당신을 심판할 권한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태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때리고 싶으세요? 그럼 때리세요. 여기 동창들이 다 목격자입니다. 공무원 폭행으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30년 전에 당신이 제 머리를 밟으며 했던 말 기억하세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찌질이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말했죠. 태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근데 박진우 씨, 지금 무릎 꿇은 사람이 누구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동창이 일어섰습니다. 김태수? 잘했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야, 넌 진짜 너무했어. 고등학교 때도 지금도. 맞아. 나도 고등학교 때 내가 태수한테 하는 거 봤어. 그때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 동창이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수야, 우리도 미안해. 그때 우리도 방관했잖아. 진우 말리지 못하고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진우를 바라보는 태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아니, 김 감독관. 제발, 한 번만. 태수는 손을 들어 진우를 막았습니다. 박진우 씨, 저한테 빌지 마세요. 태수는 아까 보여줬던 부상 노동자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분한테 빌어야죠.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모든 노동자들에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 태수가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데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태수야, 너 진짜 30년간 이거 준비한 거야? 태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제 일이니까요.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30년 전 그날 때문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태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대성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공사가 모두 중단되었고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취소했으며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강남에 있던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으며 외제차들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진우는 모든 게 김태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새끼 진짜 복수한 거야. 그래서 진우는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건설안전공단 사무실. 진우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깎지 않았으며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김태수? 나와봐. 태수는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진우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우 씨, 여기 왜 왔어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만족하냐? 뭐가요? 나 이렇게 만들어서 회사 망하고 이혼당하고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만족하냐고. 태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우 씨를 그렇게 만든 건 제가 아니라 박진우 씨 본인입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내가 나를 고발하고 영업정지 시켰잖아.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뿐입니다. 그 위반을 저지른 건 박진우 씨예요. 진우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좀. 나 진짜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태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회사에서 다친 노동자분, 지금 휠체어 타고 계세요. 평생 걸을 수 없대요. 진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도 살아야 합니다. 새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박진우 씨는 뭡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회사 망했다고, 이혼당했다고 죽고 싶다고요? 그건 박진우 씨가 자초한 일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저한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남입니다. 그리고 태수는 돌아섰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태수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 낯익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그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태수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물건을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3,500원입니다. 태수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계산을 끝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감독관님, 그 노동자분한테 배상했습니다. 태수는 놀라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돈 전부 드렸어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다고. 태수는 침묵했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진우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감독관님, 아니, 태수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태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안 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노동자분한테 배상한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로 제가 용서할 이유는 없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우 씨는 30년간 저를 괴롭혔고 그 후에도 다른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태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편의점 알바했다고, 한 명한테 배상했다고, 그게 다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진우 씨,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세요.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요. 태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우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그럼 평생 날 용서 안 할 거야? 태수는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평생이요? 글쎄요. 30년 후에 다시 물어보세요. 그리고 태수는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수는 진우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이유도 없었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창회도 다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수가 너무 냉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우가 반성했는데 용서해주지 그래. 하지만 태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니니까요. 가해자가 반성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5년 후 태수는 건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지켰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는 가차없이 처벌했고 안전규정을 강화했으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게 태수의 방식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 어느 날 태수는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봤습니다. 전직 건설업자, 안전 캠페인 자원봉사자로 활동. 기사에는 박진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그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태수는 진우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변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진우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태수의 용서를 바라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진우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자는 무릎을 꿇었지만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냉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피해자는 용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용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김태수는 30년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자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교육은 화해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